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길고 힘든 전쟁 중 하나인 고려-몽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1231년부터 1270년까지 약 40년간 지속되었으며 고려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몽골 제국의 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13세기 초 징기스칸의 지휘 아래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결국 동쪽의 고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1219년 몽골은 처음으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고종은 이를 거절했고 이것이 향후 몽골의 침략을 불러오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1225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225년 몽골의 사신저고여가 고려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몽골은 이를 구실로 삼아 고려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했습니다. 1231년 8월 몽골의 오고타이 칸은 고려에 항복을 요구하는 국서를 보냈습니다. 고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몽골은 살리타이라는 장수를 보내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로써 40년에 걸친 고려-몽골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몽골군은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함락시키고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그들의 진격 속도는 매우 빨랐고 고려군은 초반에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몽골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강이었고 그들의 기마술과 활솜씨는 고려군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쉽게 함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귀주성에서는 박서와 김경손이 이끄는 고려군이 몽골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귀주성 전투는 123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당시 최신 무기였던 포차와 누차 등 다양한 공성 무기를 동원해 귀주성을 공격했지만 고려군의 끈질긴 저항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박서와 김경손은 뛰어난 전술과 용기로 성을 지켜냈고 이는 몽골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귀주성 전투에서 보여준 고려군의 용기와 전술은 몽골군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는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후의 저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몽골군은 개경까지 진격해왔고 고려 조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고려의 실권자였던 최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강화도로의 천도였습니다. 1232년 고려 조정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강화도 천도는 고려가 몽골에 대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는 기병이 주력인 몽골군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이곳에서 선박과 수군을 이용해 물자를 공급받으며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강화도 천도 후 고려는 섬에 성곽을 쌓고 방어시설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육지의 성들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군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려는 30년 가까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남아있던 고려 백성들은 몽골군의 약탈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그들은 몽골군에게 식량을 빼앗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몽골군은 주기적으로 고려를 침략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을들은 불태워졌고 농경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시기 고려의 많은 지역이 황폐화되었고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강화도에 있던 고려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섬에서의 생활은 불편했고 물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도 계속되었습니다. 몽골은 계속해서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고려 왕의 입조와 출륙을 요구했지만 고려는 이를 거부하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전투가 있었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35년 몽골은 다시 대규모 군대를 보내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이끄는 고려군이 몽골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몽골의 장수살리타이가 전사하면서 몽골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처인성 전투의 승리는 고려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더욱 강하게 저항할 수 있었고 몽골은 한동안 대규모 침략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고려의 항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군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조정 내부에서는 항전파와 강화파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1258년 상황의 변화가 생깁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마지막 실권자였던 최의가 김준에 의해 살해되면서 고려 조정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1259년 고려는 몽골에 항복하고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고려는 왕의 출륙과 입조를 약속했고 태자를 비롯한 40여 명의 인지를 몽골에 보냈습니다. 또한 강화도의 성을 허물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사망하고 원종이 즉위한 후에도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불안정했습니다. 원종은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에 몽골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1270년 드디어 원종은 개경으로 환도를 단행합니다. 이는 몽골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의 정예 군사 조직으로 몽골에 대한 항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배중손의 지휘 아래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고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웠습니다. 삼별초의 저항은 고려인들의 항복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3년 동안 몽골과 고려 연합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1273년 제주도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다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40년에 걸친 고려-몽골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고려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며 문화유산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이후 약 90년간 몽골의 간섭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간섭기 동안 고려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몽골식 제도와 문화가 유입되었고 왕실은 몽골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의 전통 문화가 위협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적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고려인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귀주성 전투에서 보여준 용기, 강화도 천도를 통한 장기 항전 전략, 그리고 삼별초의 마지막 저항까지 이들의 의지는 우리 역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고려인들이 보여준 지혜와 외교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조선시대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몽골 전쟁은 우리에게 외세의 침략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국가 방위의 중요성과 함께 평화로운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우리에게 민족의 단결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최후의 강화도 천도 결정, 박서와 김경손의 귀주성 방어,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 승리 등은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역사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려-몽골 전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고려와 몽골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며 이 전쟁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몽골의 간섭은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골은 고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정치적으로 간섭했고, 이는 고려 왕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몽골과의 교류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에 전래된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약과 무기 기술입니다. 이는 이후 조선시대에 발전된 군사기술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몽골과의 교류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 다양한 문물이 들어오면서 고려의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려인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입니다. 삼별초의 항전은 단순한 군사적 저항을 넘어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우며 고려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이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우리 민족이 외세에 맞서 싸우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려-몽골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와 제국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국가 방위와 민족적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려-몽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려 시대에 살았다면 몽골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보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